자, 12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HP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함수를 몇 개 알아봤죠? 그런데 이제 다양한 내정 함수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1000개가 넘어요. 그거 당연히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죠?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걸 필요할 때마다, 많이 사용할 거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자주 쓰는 거. 뭐, 날짜 함수, 최대 최소값, 뭐 파이, 뭐 트림, 양복 공백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스트링 리피트는 문자를 뭐 반복해 주는 거, 스트링 리플레이스는 문자를 바꿔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쭉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00개 중에서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뭐 인터넷 검색이나 이걸 통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직접 뭐 한번 돌려볼까요? 소스 12-15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행된다. 한번 볼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 먼저 해보죠. 실행. 결과 보면서 하죠. 자, 보면은 현재 날짜는 today에서 현재 날짜는 date 이렇게 하는데 이 점 찍잖아요. 문자를 이어주는 거예요. 현재는이란 문자과 점 하다 날짜 나오고 점입니다 하면은 이게 글자들이 쭉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트하고 YMJ 하면은 우리가 하는 연월일 이런 타입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이 됐죠. 그리고 어레이 준비하고 어레이에서 맥스 하면은 이 최대값 하는 거고 민하고 얘는 이제 이 숫자를 넣어주면요 이 중에서 그냥 최소값 그러니까 배열해서 쓸 수 있고 그냥 제가 숫자를 쭉 나열할 수 있다. 최소값 나왔죠. 자 그리고 파이 뭐 반올림 그죠 올림 이런 것도 되죠. 확인하면은 3.14 이러고 여전하고 그 다음에 3, 4 반올림 올림 이렇게 확인되고 그리고 트림은요 This is MySQL 앞뒤에 공백이 3개 있어요. 그런데 트림하면은 앞뒤 공백이 없어지고요. 앞에 붙여볼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샵을 붙였어요. 공백이 없어진 거 확인하려고. 중간 건 안 없어져요. 중간 공백은 안 없어지니까 중간 공백은 따르게 없애야 돼요. 없애려면. 자 문자 길이는 strlen 이렇게 나오고 지금 같으면 13이 나오네요. 그리고 문자 리피트 한번 30 하면 이 하이픈이 30번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30번 반복된다. 그리고 str replace는 글자를 바꿔주죠. MySQL을 MySQL 한글로 어디서 요 문자열에서 이렇게 하면은 this is 한글로 MySQL 바뀌었죠. 자 스플릿은요 얘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그러면은 자 str 스플릿 죄송합니다. 맞죠? str 스플릿 하면은 분리를 하는 거죠. this is MySQL 여기 나오죠. 그러면은 문자 길이를 세 단어씩 분리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thi 이렇게 분리되고 공백은 s 공백 i 공백도 글자니까요. 이렇게 분리되겠네요. 그러면은 결과를 실행하면 프린트 언더바 r 하면요 배열이 그냥 출력돼요. 편리하게.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 나오죠. 어리하고 0은 thi 그죠? s 띄고 i 2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xplod는요 얘를 분리하는데 요 문자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백으로 분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explode하고 이거 공백이 있는 거예요. 공백하고 this is MySQL 하면 얘를 분리해서 배열로 만들어져요. array라는 배열로 넣어주면 역시 출력하면 됐죠. 공백으로 분리된 3개짜리 0, 1, 2 3개짜리 배열이 완성이 됐네요. implod는 반대로요 배열을요 이 구분자를 넣어가지고 다시 문자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AR 어레이에 뭐 들었죠? 아까 this is MySQL 따로 들었죠? 그리고 이거 띄어쓰기 하면 그러니까 배열 하나에 띄어쓰기 붙이고 배열 하나에 띄어쓰기 붙이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앵커 있죠? 앵커 하면 뭐죠? 요게 출력 여기 하면 아까 배웠죠? 한빛 미디어라고 이 앵커로 이렇게 또 클릭하면 되는데 HTML 스페셜 차 이거는요 그대로 다 출력해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지금 HTML을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한빛 미디어 이렇게 말고 요걸 그냥 자체로 다 출력해라. HTML 코드 그대로. 그러면 실제 HTML 코드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HTML 쓰면은
당연히 해석해서 출력이 되지만 HTML 스페셜 차 이걸 쓰면은 그대로 태그까지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좀 더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할 MySQL이죠. MySQL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건 요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MySQL i를 붙이세요. MySQL i 커넥트하면 MySQL 서버에 연결하고, 에러 나면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있고, MySQL close 하면 연결된 걸 종료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알아야겠네요. 커넥트하고 close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selectdb use 데이터베이스 있죠. 그것처럼 selectdb를 사용할 DB 지정하고, 그리고 MySQL 쿼리는 이제 SQL문을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 뭐 넣으면 돼요? 우리가 select 넣고, insert 넣고, 뭐 delete 넣고 그러면 되죠. 그럼 그 문자열이 우리 DB에, 여기 select된 DB에다가 적용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활용해서 13장에서는 실제 응용하는 예제니까요. 그때 본격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알으셔야 될 게 HTML과 PHP 전송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HTML과 PHP를 다 배웠냐면은 HTML에서 PHP를 전송한 거를 DB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예요. MySQL을 활용한 PHP 프로그래밍. 자, 그러면 이 개념이에요. 자, 회원가입을 생각해 볼게요. 회원가입할 때요, 우리 HTML 코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회원들을 쭉 자기 이름, 전화번호, 뭐 아이디 이런 걸 쭉 입력을 하겠죠. 아직은 실행되는 거 아니죠. HTML 코드 그대로 입력하고 회원 가입하기, 그러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이 입력한 데이터들이 서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긴 PC예요. 사용자 PC에서 자기가 지금 코드를 입력하죠. 입력하고 데이터값 입력하고 전송하기 또는 회원 가입하기를 누르는 순간에 이 값들이 서버로 전달돼서 서버에서는 누가 받냐면 PHP 파일이 우리가 배우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배운 MySQL 관련 함수를 코딩하겠죠. 그러면 이 PHP가 MySQL 데이터를 입력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가장 큰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래요. 이거 그래서 코딩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회원 정보를 내가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요건 다 배웠으니까요. 넘어가고, 폼 태그가 나오네. 드디어 폼 태그가 뭐냐면은 이 폼 슬래시 폼 있죠. 요 사이에 있는 애가 일단 전송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면 폼하고 액션하고 이 파일명 PHP 파일명 써줘야 돼요. 그러면 요 파일한테 전달이 돼요. 어떤 내용? 요 안에 들어간 내용. 지금 뭐냐면 얘가 인풋은 뭐냐면은 아이디 입력하는 칸 있죠. 그리고 인풋 타입 얘는 이름. 아이디와 이름을 입력해서요. 인풋 타입하고 중요한 게 이제 서밋이에요. 서밋 버튼이 있으면 이 전송하면 이게 버튼이거든요. 얘도 버튼 모양으로 나오는데 전송하면은 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요 아이디 이름 있죠. 요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얘네들이 receive.php에 전달이 돼요. 그럼 receive.php에서 뭐 하면 돼요? 걔를 받아다가 뭐 db에 입력하든가 뭐 출력하든가 그런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얘가 HTML 파일이고요. 이해됐죠?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id 이름을 입력해서 전송을 누르는 순간에 누구가 호출돼요? receive.php가 호출이 되면 이제 걔도 만들어내야겠죠. 얘는 뭘 해야 되냐면 걔한테 전달받은 값들을 해야 되는데 걔가 뭐냐? 포스트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 메서드 포스트 하면은 좀 안 보이게 전송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 값을 가지고 전송하는 거고, 좀 이따 메서드가 get이 있거든요. 걔는 보이면서 전송이 돼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 포스트 먼저 기억할게요. 포스트를 쓰면은 이 두 개를 하는데 이 네임 얘가 변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라는 변수 안에다가 아이디를 여기다 입력해 놓고 유저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한 이름을 여기다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hkd는 유저 아이디 변수에 홍길동은 유저네임 변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받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달러 언더바 포스트 하면 아까 그 변수죠. 이 변수를 생각하시면 되죠. 이 변수 값을 다시 여기다 넣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변수예요. 우리가 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저네임을 갖고 와서 이 변수에 넣으면은 에코 하면은 이 변수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직 db 연동을 안 했으니까 그냥 화면에 출력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화면에 출력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해버리면 되죠. 되셨나요?
자, 이 두 개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실행해보죠. 자, 이게 닫고요. 새로 파일 만들죠. 파일 만들어서 저장할까요? 먼저 저장을 아까 send.html이었네요. send.html. HTML 코드를 제가 복사해볼게요. 저는 복사해서 자, 아까 똑같죠? 그 코드입니다. 코드를 복사했고요. 저장할까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었죠? receive.php죠. 얘도 저장을 .php로 저장을 해놓고요. 얘는 간단히 전달받은 애를 이죠. 그럼 아까 거기서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이 넘어오죠? 걔를 요 변수에 넣어서 출력하는 간단한 코드죠. 자, 그럼 우리 send.php를 호출해보죠. 여기서 html이죠. send.html 하면 여기도 이제 아이디, w 이름, 우재남 이렇게 해서 전송 넣을 거예요. 전송 하면 이제 받은 거죠. 얘가 받아서 화면에 출력한 거. 이해되셨죠? 이게 간단한데요. 가장 중요한 구조예요. 왜? 어차피 이렇게 코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실제 입력받고 여기서 받아서 처리하고 PHP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포스트 방식 했는데요. 제가 좀 늘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트 방식 하면요. 이게 받은 게 안 보이죠. 새로 고침에도 전달받은 게 안 보여요. 이게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들어오는데 얘를 제가 get으로 바꿨잖아요. get 하고 얘도 get으로 바꿔야 돼요. 얘도 포스트가 아니라 get 얘도 get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볼게요. 얘를 여기 말고요. 새로 고침하고 AA 뭐 적당히 넣어보자. A 이렇게 해서 전송 하면은 똑같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이게 보여요. 위에 보시면요. 보시면은 물음표래요. receive.php하고 물음하고 유저 아이디가 AA다. 유저네임은 뭐다. 이건 한글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전달된 내용들이 여기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와 get 차이는 알겠죠? 그래서 get은 보여도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실제 회원가입할 때 get으로 하면은 그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보여야 될 정보는 포스트, 보여도 된다. 그러면 get으로 해도 됩니다. 뭐 굳이 사실 여기 보일 필요 없으니까요. 뭐 여러분은 대부분 포스트를 쓰시는 게 더 무난하고 get을 쓰셔도 관계 없어요. 활용도에 따라서 get을 쓰셔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요 기법을 이따가 13장에서 적극 활용을 할 거예요. 자, 또 하나만 더 알아보죠. 포스트와 get 했고요. 여러분이 HTML과 PHP를 지금 계속 나눠놨는데 혼용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확장명을 PHP하고 HTML 코드를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얘 완전히 순수한 HTML 태그죠. 자, 해보죠. 얘를 여기다 리스 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 테스트 1이었나요? PHP잖아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 HTML 코드만 넣고 제가 아까 로컬호스트에 테스트 1 PHP 이래도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확인해요. H1은 글자를 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HTML 코드를 그냥 확장명을 PHP로 바꿔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보다요, 이제 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은 위에서 PHP 코드도 쓰고 여기서 HTML 코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 PHP에서요, 제가요 여기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PHP에다가 num1 변수에 100, num2에 200, 달러 써면은 두 개를 합친 거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HTML에서 쭉 나오면서 계산 결과를 출력하고 싶으면요. 계산 결과하고 다시 물음 PHP 이렇게 중간에 넣어도 돼요. 아, 그러니까 PHP가 완전히 몰려 있어도 돼요. 몰려 있어도 되고 중간에 넣고 싶으면 잠깐 물음 PHP, 물음
이렇게 닫은 다음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쓰셔도 PHP 코드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활용할 거죠. 다시 새로 고침하면 잘 보이죠? 계산 결과는 300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HTML 코드 그리고 그 PHP의 기본적인 문법 그리고 PHP 제공 함수들 그리고 중요하게 기억할 만한 것도 MySQL 함수도 소개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폼 태그이겠죠. 폼 태그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 기법 그리고 HTML과 PHP 혼용하는 거 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배운 12장 내용을 전부 다 필요해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실제 활용하는 응용 예제를 간단하게나마 같이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대부분 독자가요 아마 이거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봤을 테니까.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꼭 다시 한번 책으로 공부를 차근차근 하고 입력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12장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